오늘은 복수해석하 길의 4장의 11번째 시간으로서 드디어 코시 구루사 정리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그 코시 정리를 설명할 때 코시 구루사 정리를 마지막에 짤막하게 설명한 바가 있었는데요.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가 심플 클로스트 컨투어예요. 이렇게 시작점과 도착점을 갖고 중간에 꼬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와 외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이 함수 f는 이 경계 C를 포함해서 이 C의 내부에서 모두 다 어널리틱이 된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함수 fg를 C에서 컨투어 인테그럴을 하게 되면 이렇게 컨투어 인테그럴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항상 0이 된다. 이게 바로 코시 구루사 시오렘이었습니다. 코시 시오렘에서는 f'이 컨티뉴어스라는 조건을 줘서 그린 정리를 활용했었는데요. 코시 구루사 정리에서는 이러한 가정이 없기 때문에 그린 정리도 활용할 수 없습니다. 증명을 크게 3단계에 걸쳐서 해볼 건데요. 사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바로 지난 강의에서 공부한 내용입니다. 제목이 Finite Covering over Closed Region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호를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C는 Simple Closed Contour인데 우리가 이제 적분 방향을 한쪽 방향으로 약속하기로 하죠. Positively Oriented, 반식의 방향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적분한다라고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계를 우리가 C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R은 Closed Region인데요. C의 경계와 C의 내부를 모두 포함하는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를 우리가 R이라고 쓸 겁니다. 이 함수 F는 이 Closed Region R에서 어널리틱이다. 네, 이렇게 가정하는 거죠. 이때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이렇게 증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R의 파이나이트 커버링이 있는데요. 그때 우리가 커버링 하기에는 이렇게 X축이나 Y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선을 제일 처음에 이제 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네, 또 이렇게 그리고, 네, 나머지 이제 가로도 뭐 같은 간격으로 우리가 그리고, 세로도 같은 간격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증명한 내용이 이 RJ가 만약 이 밑에 성질을 만족하지 않으면 또 4등분을 해서 만족할 때까지 계속 U 한번 쪼개면 된다라고 했었어요. 어떤 성질이었냐면 이 각 조각에서 어떤 한 점이 존재해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GJ, 네, 여기에는 GJ, 네, 전부 다 각각 서로 다른 점이죠. 각 조각에서 임의의 점 G를 선택했을 때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이 점들이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한 대로 만약 여기에서 존재하지 않으면 이렇게 4등분을 해서 존재할 때까지 계속 쪼갠다고 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스텝에서는 이 C에 대한 컨투어 인테그럴을 CJ에 대한 컨투어 인테그럴로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RJ가 크게 두 가지 형태예요. 그래서 각각 CJ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RJ가 이렇게 정사각형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 경로 C를 포함을 해보면 완전한 정사각형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파셜 스퀘어라고 했어요. 이런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RJ가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이면 이 정사각형의 네 변을 합쳐서 우리가 CJ라고 기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J는 RJ의 경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고요.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그 C의 경계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RJ가 파셜 스퀘어가 되더라도 CJ는 이런 이제 선분을 따라가다가 이렇게 곡선을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은 사실은 이 C의 일부가 됩니다. 이때 함수 델타 J라는 것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J는 사실은 같은 인덱스 RJ 그 조각에서 정의된 함수인데요. G가 GJ가 아닐 때는 요 GJ는 뭔지 기억하시죠? 이 부등식이 만족하는 GJ가 RJ 안에 하나 있다라고 했었으니까 이 사이에 이렇게 점이 하나씩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G가 GJ가 아닐 때는 이 값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아까 그 부등식 안에 있는 값이죠. 그리고 이제 G가 GJ일 때는 우리가 0으로 값을 정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델타 J는 사실은 RJ 전체에서 연속 함수가 되는데요. G가 GJ가 아닐 때는 연속인 건 뭐 당연하고요. G가 GJ일 때는 함수값과 극한값을 계산해서 비교해보면 됩니다. 즉 G가 GJ로 갈 때 델타 J의 극한값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앞부분은 사실은 F' GJ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이렇게 J를 쓰는 게 맞겠고요.
뒤에는 지금 그냥 상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값을 빼니까 이게 0이 돼서 이 함수값과 같습니다. 그래서 GJ에서도 역시 연속이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성질은 이 부등식으로부터 G가 GJ가 아닌 경우에 델타 JG의 절대값은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고요. G가 GJ일 때는 0이니까 당연히 이 부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두 내용은 잘 기억하고 우리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CJ는 이 RJ가 스퀘어든 파셜 스퀘어든 그 경계의 방향을 줘서 Positively Oriented Boundary라고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G가 CJ 즉 경계일 때 FG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FG가 있죠. 이때 F'GJ 요거 상수잖아요. 요걸 이쪽으로 넘기고 G 빼기 GJ도 이쪽으로 넘긴 다음에 FGJ까지 넘기면 이 FJ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써보면 FGJ 더하기 F'GJ 더하기 델타 JG 곱하기 G 빼기 GJ가 되는 거죠. 이제 전개를 해보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변형을 할 거냐면 지금 변수가 G잖아요. G를 중심으로 같은 차수끼리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는 FGJ나 마이너스 GJ 곱하기 F'GJ 같은 경우는 G에 대한 상수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F'GJ 곱하기 G 이렇게 해서 G에 관한 1차식이 되는 거죠. 이건 상수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이 델타 J가 들어간 거 G 빼기 GJ 곱하기 델타 JG 이렇게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CJ에서 요 함수의 컨투어 인테그럴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보죠. CJ는 요렇게 돌아가거나 요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앞부분은 상수이니까 지금 요렇게 우리가 묶어 주고 여기는 아마 1이라는 함수를 적분할 거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상수고 G를 적분하니까 F'GJ 곱하기 이 G를 적분하는 거고요. 마지막에는 G 빼기 GJ 곱하기 델타 JG를 컨투어 인테그랄 한 값이 남게 됩니다. 이때 요 적분값과 요 적분값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유는 여기 있는 피적분함수 1과 여기 있는 피적분함수 G 모두 다 엔티디리버티브 즉 부정적분 함수를 갖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부정적분 함수는 G가 되고요. 요거는 부정적분 함수가 2분의 1 G제곱인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CJ, 이 CJ 같은 거죠. 이 CJ는 스퀘어든 파셜 스퀘어든 모두 다 클로스드 컨투어가 되기 때문에 엔티디리버티브 펑션을 갖는 함수의 클로스드 컨투어에서의 컨투어 인테그럴 값은 0이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적분값도 0이 되고 요 적분값도 0이 돼서요. 세 번째 항만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FG에 대한 CJ에서의 컨투어 인테그럴 값을 G 빼기 GJ 곱하기 델타 JG의 컨투어 인테그럴 값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별 하나라고 이렇게 두겠습니다. 이번 관찰도 이제 중요한데요. 우리가 R이 RJ의 이런 유니온으로 표현할 수 있었어요. 이거 제일 처음 페이지로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이 각각이 모두 다 RJ고요. 사실은 자세히 그리진 않았습니다만 4등분해서 점점 더 작아지는 것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CJ라는 것은 RJ의 바운더리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굉장히 재미있는 이 등식이 성립하는데요. CJ에서 FG의 컨투어 인테그럴을 다 더해보면 사실은 C에서의 컨투어 인테그럴만 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이유를 짤막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RJ가 이렇게 옆에 두 개 붙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CJ에서 적분이면 이 왼쪽은 이렇게 지금 적분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지금 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렇게 가고 여기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 같은 경우는 서로 반대 방향의 카운터 인테그럴이기 때문에 요 값과 요 값은 서로 부호만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경로 적분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두 개의 컨투어 인테그럴을 더했더니 사실은 더 큰 컨투어에 대한 인테그럴이 남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4등분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으니까요. 4등분하는 경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등분하는 경우 이 4개의 컨투어 인테그럴을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여기는 지금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갔다가 여기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여기는 이렇게 가고요. 여기도 이 방향으로 가고 요렇게 이 방향으로 가고요. 여기도 이 방향으로 가고 요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서로 이 가운데 컨투어 인테그럴은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다 사라지고요. 끝
끝에 있는 요 컨투어만 따라가서 컨투어 인테그럴을 하는 것만 남게 돼요. 그리고 요 끝에 이제 파셜 스퀘어도 뭐 비슷하죠. 그래서 중간에 뭐 4등분을 해서 되든 뭐 이웃하는 것을 더하든 어쨌든 상관없이 이 가운데 있는 요 적분은 다 사라지고 요 끝에 있는 즉 C에서의 경로 적분만 살아남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성립해서 요 식을 우리가 두 번째 별로 우리가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별 하나와 이렇게 별 두 개를 더해 보면 이 C에서의 컨투어 인테그럴 값은 지금 별 두 개에서 각각 CJ에서의 컨투어 인테그럴과 같은데요. 사실은 이 FG의 CJ에서의 컨투어 인테그럴은 아까 G 빼기 GJ 곱하기 델타 JG의 컨투어 인테그럴로 바꿀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G 빼기 GJ 곱하기 델타 JG에 대한 컨투어 인테그럴로 이렇게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우리 코시 구루사 정리 목표가 뭐였습니까? 이게 0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직접 계산할 수는 없지만 어퍼 바운드를 계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절대값을 씌워주면 이건 이제 이건 복소수잖아요. 그래서 유한계의 복소수의 합이니까 삼각부등식을 활용해 보면 이건 적분에 대한 삼각부등식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그 숫자에 대한 삼각부등식이죠. 그래서 시그마 J는 1부터 n까지 절대값 이 G 빼기 GJ 곱하기 델타 JG 이 함수의 CJ에서의 컨투어 인테그럴 값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는 요 값을 계산해 보려고 해요.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요 값의 어퍼 바운드를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계속 활용했던 ML 이니퀄리티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첫 페이지에서 그림을 그렸던 그림을 다시 가져왔어요. 이때 이제 기호를 몇 개 정의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SJ라는 것은 이 조각 RJ, 즉 스퀘어나 파셜 스퀘어의 한 변의 길이를 우리가 SJ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셜 스퀘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서 한 변의 길이를 SJ라고 하겠습니다. AJ는 파셜 스퀘어를 스퀘어로 만들었을 경우를 포함해서요. 그 스퀘어의 넓이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AJ는 그냥 SJ의 제곱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대문자 AJ로 쓰겠습니다. LJ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 부분은 해당이 안 될 것 같고요. 파셜 스퀘어, 즉 경로가 이 C의 경로를 포함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C의 일부분이 이 CJ의 일부분이 되는 그때 요 길이를 우리가 LJ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런 경우 요것을 우리가 이제 LJ라고 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LJ라고 하고 그리고 이 값이나 이 값 모두 다 우리가 LJ라는 기호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ML 부등식을 써야 되니까요. 이 적분에서 M과 L 값을 차례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M은 쉬워요. 이 값의 어퍼 바운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절대값 G 빼기 GJ의 요 크기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RJ는 스퀘어 또는 파셜 스퀘어지만 가장 큰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서 우리가 스퀘어를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등식을 만족하는 GJ가 여기에 있을 것이고요. 지금 G는 일반적으로 요 스퀘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가장 커봤자 이 RJ, 이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를 넘어갈 수 없다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 한 변의 길이가 SJ라고 그렇게 쓰기로 했었으니까 대각선의 길이, 즉 루트 2 곱하기 SJ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델타 J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RJ에서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것의 M 값은, 즉 어퍼 바운드는 앞에는 루트 2 곱하기 SJ를 넘어갈 수 없고요. 뒤에는 엡실론보다 작기 때문에 일단 요 값을 우리가 ML 이니퀄리티를 할 때 M 값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L을 계산해야 되는데요. RJ가 스퀘어인 경우와 RJ가 파셜 스퀘어인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RJ가 스퀘어이면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SJ라고 했으니까 L은 4 곱하기 SJ가 되겠죠. 그 다음 파셜 스퀘어는 조금 경우가 다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두 변은 정사각형인데 이렇게 C의 일부가 오고 여기에 이제 다시 그 선분이 온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C의 일부이죠. 그래서 요 길이는 SJ이고요. 네, 이 밑에 길이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SJ입니다. 그러면 이때 요것에 이제 랭스를 생각하는데 뭐 넉넉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요 값보다 더 작은 걸 잡을 수 있는데 그냥 넉넉하게 상수를 우리가 찾으면 돼요. 그냥 네 변의 길이 4 곱하기 SJ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 있죠. 요 길이를 아까 우리가 뭐라고 쓰자고 했냐면 아까 LJ라고 쓰기로 했었죠.
그러니까 C의 일부분이 이렇게 포함된 경우 그 곡선의 길이를 우리가 LJ라고 쓰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곡선의 길이가 LJ니까 요것이 이렇게 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넉넉하게 L은 4SJ 곱하기 LJ보다 작거나 같다이고요. 스퀘어인 경우는 정확하게 L이 4SJ가 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ML 부등식을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RJ가 스퀘어인 경우는 더 쉬운데요. 일단 M 값은 아까 뭐였습니까? 루트 2 곱하기 SJ 엡실론이었고 이때 L 값은 아까 여기 있죠. 4SJ니까 4SJ를 이렇게 곱해주면 4 루트 2에다가 엡실론이 나오고 여기에 아마 SJ, SJ가 돼서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해보면 SJ의 제곱이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정사각형의 넓이니까 아까 우리가 대문자 AJ라고 쓰기로 했었습니다. 네, 두 번째 파셜 스퀘어인 경우는 이게 조금 다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값에 일단 M 값은 아까랑 똑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L 값은 아까 4SJ 더하기 LJ 뭐 넉넉하게 이렇게 잡았습니다. 일단 이렇게 곱해주면 위에 한 거와 똑같아요. 4 루트 2 곱하기 엡실론의 SJ의 제곱을 AJ라고 썼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루트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LJ 엡실론이 나오고 여기에 원래 이제 SJ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 경우에 그냥 넉넉하게 어떤 상수를 잡으려고 하는데요. 이 R이 포함되는 어떤 큰 이렇게 정사각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우리가 대문자 S라고 그냥 그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각 조각의 요 SJ는 대문자 S보다 작을 거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부등호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오른쪽 값은 루트 2 곱하기 대문자 S 곱하기 LJ 엡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네, 넉넉하게 잡아도 괜찮습니다. 여기 어차피 상수로만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스텝 2에서 이 부등식을 이미 보인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전 스텝 3에서 이것의 어퍼 바운드를 이 CJ가 스퀘어나 파셜 스퀘어인 경우에 대해서 설명한 바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다 더하는 것이니까 지금 요것과 요것을 이제 다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RJ가 스퀘어, 파셜 스퀘어인 경우가 이렇게 나눠져서 모두 다 더하니까 일단 첫 번째 항 같은 경우는 이 형태가 똑같잖아요. 4 루트 2 엡실론 곱하기 AJ의 합이잖아요. 그런데 AJ는 정사각형인 경우에는 그냥 그 정사각형의 넓이이고 파셜 스퀘어인 같은 경우는 요거 이렇게 조금씩 삐져나가는 것을 다 더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S를 뭐 그냥 넉넉하게 이렇게 큰 걸로 잡자고 했으니까 이 삐져나가는 것까지 다 더하더라도 한 변의 길이가 S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 AJ를 다 더한 것은 사실은 S제곱을 넘어갈 수 없죠. 그래서 4 루트 2 S제곱 엡실론 그렇게 쓰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항은 지금 스퀘어인 경우는 없고 파셜 스퀘어만 있어요. 이번에는 요 LJ를 다 더해야 되는데 LJ가 뭐냐면 지금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포함된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요 선을 따라가서 그 LJ를 다 더하는 것만 남습니다. 그러면 결국 뭡니까? 요 C의 곡선의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요 LJ를 다 더하게 되면 사실 여기 L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L은 뭐 별말이 없으면 이 곡선 C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더하게 되면 4 루트 2 S제곱 더하기 루트 2 SL 곱하기 엡실론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 오른쪽에 보면 S나 L만 남거든요. 그래서 S는 우리가 그냥 넉넉하게 크게 잡은 이 길이 이건 상수고요. L은 요 곡선 C의 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요건 상수가 되기 때문에 이 지금 제가 색깔 칠한 요 복잡한 것은 그냥 상수입니다. 그래서 상수 C로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네, 아까 이제 컨투어 C하고는 뭐 기호가 똑같은데 이건 그냥 뭐 다른 상수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엡실론은 임의의 양수이기 때문에 이 오른쪽 값은 한없이 작게 만들 수 있어서 이 왼쪽은 지금 엡실론에 의존하지 않는 수이기 때문에 이 복소수 값은 0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코시 구르사 시오렘은 F'이 컨티뉴어스란 조건이 없을 때 심플 클로스 컨투어 C에서 이렇게 적분한 값이 0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한 것인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했던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그 GJ가 존재하도록 이렇게 커버링을 만들고요. 각 커버링에서 이런 델타 J라는 함수를 정의를 한 뒤에 각 조각에서 F에 대한 적분을 방금 정의했던 이 델타 J가 들어가는 적분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아까 이거 기억나시죠?
각 조각에서 이렇게 적분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 중간에 겹치는 부분은 다 사라지고 이 바깥 부분에 적분만 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등호를 구할 수 있었고요. 이걸 이용해서 이 부등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값의 어퍼 바운드를 ML 이너퀄리티를 활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걸 이제 모두 다 더했을 때 이런 어퍼 바운드가 이렇게 됨을 우리가 설명했었고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이 왼쪽 값이 0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제 이 증명 굉장히 길죠. 그런데 이 정리 자체가 앞으로 활용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증명 또한 여러분들이 꼭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의 연속 강의로 이렇게 힘들게 정리한 만큼 이 코시 구루사 정리는 활용도가 크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 코시 구루사 정리의 여러 가지 다른 버전 그리고 이 정리를 활용한 예제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